부자 되는 정보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한양증권 오승규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들 복된 성탄절 보내시기 응원하면서 기사들 함께 체크해 보실까요? 자, 첫 번째 한중일 정상회담 어제부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갔습니다. 이를 위해서요. 여기에 쏠린 눈이라고 기사가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은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소미아 그리고 수출 규제 담판이 나올 것인가 이것이 주목이 되는 변수로 꼽히고 있고요. 최근 일본이 또 반도체 소재 포토 레지스트에 대한 수출 규제 일부 완화를 했는데 아직까지 충분치 않다. 이게 정부의 평가입니다. 이제 관련주는 오늘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어제 급락을 했고 오늘은 좀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부장주라고 요즘 엮여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SNS텍 어제 6% 급락을 했고요. 동진세미캠, 인터플렉스 각각 3%가량의 마이너스권 유지가 됐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성 좀 궁금해지는 포인트가 하나 있고 또 한 부분이 어제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했는데요. 한한령이 해제될 것인가라는 긍정적인 기대감이 쏠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류 콘텐츠, 게임, 면세 관련주, 화장품 관련주, 훈풍 기대해 볼 수 있을까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이슈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점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국내 업체들의 수출 및 완화에 대한 기조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흐름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 쪽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미 중국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 분쟁을 통해서 친중국 국가들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한국에 대한 그 관계 회복에 노력해왔던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 이와 같은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사우스 사태 이후에 한한령 본격적인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는 높일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미 이제 얘기를 했지만 면세점 쪽 화장품, 그동안 이제 억눌렸던 게임이나 엔터 쪽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뉘앙스긴 하지만 일단 말씀을 드려보면 자국 제조업 및 관광 산업에 대한 피해를 몸소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수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를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일본 내부의 문제를 외부에서 풀려는 경향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것이다. 일단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벚꽃 스캔들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계 카지노 낙찰 업체의 불법 정치 자금이 이슈화되면서 카지노 사업 비리가 또한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내부 그들만의 세력 간의 혼란이 지속되면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풀려면 그동안 일본에서 행해왔던 부분들이 한국이든 국외로 이슈를 부각시키면서 보수 우익을 통합시키는 이런 전략을 써왔기 때문에 완전한 수출 규제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일본 국내 업체들의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기조는 유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러한 기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네거티브하기보다는 파자티브한 부분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좀 나눠서 볼까요? 일단 오늘 한중일 정상회담이 먼저 있고 그리고 나서 한일 간의 양자회담으로 전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일본과의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면 그동안 상승세를 보였었던 소부장주에는 투자 심리 위축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 먼저 짚어주신다면요. 소부장주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가져갈 부분이지 이 부분 자체는 투자 심리 위축은 단기적인 위축일 뿐이에요. 이거는 단순하게 이슈에 대한 부분들, 그동안 올라왔던 부분들에 대한 이제 단기 조정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소부장주들에 대한 이제 비중 확대 전략은 유효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동안 오히려 하락한다면 그동안 담지 못했던 기회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오히려 소부장주는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거 그렇죠. 하나 찍고요. 어제 시주석과 양자회담이 있었잖아요. 한중의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1시간가량 대담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앞으로의 이제 정말 한한령 해제될 것인가라는 기대감 쪽은 어떻게 보시는지 관련주는 어떻게 보세요?
관련주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면세점이나 화장품, 그다음 게임 엔터 쪽에 대한 업체들 위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면세점 같은 경우는 그동안 방한 중국인들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많이 이제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화장품하고 그다음에 이제 게임 업종 그리고 엔터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는 극도로 악화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키 맞추기에 갈 수밖에 없다. 업종별로도. 그래서 나머지 그동안 억눌렸던 업종 대장주 위주로 한번 이제 바스켓으로 모아서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바스켓 전략 참 좋아하시잖아요. 또 중국 관련 주도 좀 긍정적인 흐름 놓고 챙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실까요? 이 집안 싸움이 정말 날 것인가, 한진가에 대해서 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남매난이 재정화되고 있는 것이 조현아 전 부사장이 동생인 조원태 회장에게 어제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뭐 관련주가 급등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게 우연의 일치였던 걸까요? 치밀한 계획이었던 걸까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동생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에 반기를 든 어제 한진칼 경영권을 견제하는 행동주의 사모펀드가 지분 확대를 바로 알렸습니다. 어제 장 마감된 이후에 변동을 알린 거고요. KCGI의 지분율이 원래 15.98% 그런데 17.29%로 높았다라고 공시가 나오면서 이제 정말 대주주 간의 지분 확보 경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주가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만한 이슈인 거죠. 어떤 부분에 좀 초점 맞추고 계세요? 지금 말씀하신 게 바로 결론인데 모든 것은 우연히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즉 그동안 준비가 돼 있던 부분들이 이제 어제 부각이 됐던 부분들이고 그러한 부분들은 이미 조은태 회장 쪽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러한 부분들 자체는 그동안 이제 한진칼에 대한 투자 수익이 안 좋았던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동안 한진칼, 대한항공에 대한 이제 그 주권을 보게 되면 단순하게 수급적으로 움직여 왔어요. 경영권에 대한 분쟁 이슈, 그다음에 지배구조,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부분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이제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되는 이런 시나리오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 단기적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다만 우리가 봐야 될 게 결과적으로는 실적입니다. 업체를 바라볼 때 이러한 단기 이슈 자체는 이슈로 끝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실적 자체도 보게 되면 올해를 저점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내년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대감도 커져 있는 상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항공업종에 대한 기대감도 내년은 바라볼 때는 기저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워낙 그동안 수급적인 이슈가 계속적으로 주가의 움직임을 나타내왔던 부분들을 고려할 때 현재의 밸류에이션과 무관한 수급적인 부분들은 어떤 비중 확대를 해서 공격적으로 가져갈 이런 부분들은 아니다. 즉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서 이제 이용할 필요가 있는 그런 이슈다라는 부분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아무래도 이 거래량이 적은 우선주이기 때문에 훨씬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게 우선주 쪽. 한진칼 우선주, 대한항공 우선주가 어제 나란히 상한가를 기록하고 오늘도 좀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 전략 세워주신다면 그리고 관련 트레이딩 전략 말씀 주셨는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볼 만한 종목을 한 종목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별로 생각이 나지 않는데. 요 우선주에 대해서는 어떤 코멘트 주시겠어요? 일단은 우선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배당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큽니다. 예. 이거는 이제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움직였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배당을 고려한 우선주에 대한 부분들은 4분기에 계속적으로 투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일단 우선주를 바라볼 때 이제 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한진칼과 대한항공 우선주 같은 경우는 좀 말씀 잘하셨는데 그만큼 이제 거래되는 거래량 물량이 자체가 적어요. 워낙 작기 때문에 조그만 투자 심리로도 충분히 이 부분 자체가 상한가를 기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이 이벤트로 움직인다라는 점을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됩니다. 즉 이벤트라는 부분들은 이벤트가 소멸됐을 때 그만큼 주가에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제가
한진카를 바라보는 입장 자체 내에서 긍정적으로 비중을 확대시키는 전략보다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을 제시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전략 한진그룹주 찍고 다음 기사 함께 보실까요? 토종 사모펀드 IMM이 여행사 1위 기업을 품게 됐습니다. 어제 장 마감된 이후에 공시된 내용인데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투어의 지분 16.7%를 확보하게 되면서 박상환 회장을 넘어서 하나투어의 최대 주주로 등극될 예정인데요. 앞으로는 이 IT의 여행 플랫폼 등의 투자로 인해서 글로벌을 공략할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그러나 작년의 절반 수준인 123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부담되는 것 실적, 앞으로의 이 IT 여행 플랫폼으로 대한 변모되는 이런 기대감 두 가지가 상충되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IMM PE 같은 경우는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를 가지고 이제 경영권을 확보하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봤을 때 일단 IMM PE가 이제 증자 후에 16.7%로 최대 주주로 이제 등극을 했죠. 즉 여행업에 대한 기저 및 또 관광 산업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베팅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PEF에 대한 특성을 보시면 좀 이해가 갈 건데 단기적으로 2, 3년에 대한 투자 이후에 엑시트 전략을 짜거나 또는 7, 8년 정도로 중장기 엑시트 전략을 짜거든요. 즉 그 기간 동안 회사에 대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투자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또한 업종 자체도 저점을 치르는 형국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투어에 대한 기대감은 커질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동안에 안 좋았던 부분들은 이제는 좀 져버리고 긍정적 판단으로 이제는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하나투어가 2020년에 대한 영업이익 가이던스를 제시했죠. 340억 원. 그 당시에 시장에서는 심리적인 계류율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즉 그만큼 투자 심리가 악화되었지만 이번 IMF PE가 들어오면서 이제는 기대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이런 징후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판단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의견 주셨네요.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어디까지 좀 상단 열고 보세요? 가격대 자체는 사실 이게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뭐 상단 이런 개념보다는 비중을 확대시키는 전략으로 가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 이슈는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것이다라는 내용 하나투어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이번에 BP도 함께 보실까요? 이제 유산균 관련 업체인데요. 이 중국 시장 공략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꾸준히 준비를 해왔던 이슈입니다. 대표 균주 보유하고 있는 것을 6월에 미국 FDA로부터 GRAS 인증을 획득을 받았고요. 이것을 계기로 이제 중국 시장 공략 가능해질 것이다라는 관점. 이미 8월에 중국 법인을 설립하면서 수출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보면 FDA에서 GRAS 인증을 받은 균주는 딱 12개밖에 되지 않아서 이 부분 시장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의 보건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려면 통상적으로 봤을 때 최소한 3년 정도 걸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기 관점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조언도 함께 들리고 있습니다. BP도는 어떻게 보세요? 저 마지막에 있는 부분들이 바로 BP도를 바라보는 투자 판단을 보고 있는데 즉 관심은 필요하지만 장기적이라는 거죠. 즉 투자 판단은 보수적일 필요가 있다. 주가 자체가 지금 하락해 있다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이슈라고 보기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BP도 자체 중장기 성장 모멘텀이 굉장히 좋아요. 유산균 균주 자체가 이제 세계에서 그 6번째로 FDA의 안전 원료임을 인증받았죠. 이러한 업체들 가운데 9개 업체가 중국의 보건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왔어요. 그래서 BP도의 원료 자체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소 3년이 소요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그러한 장기로 가져갈 만한 모멘텀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부분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일단 관심은 필요하지만 과연 투자할 만한 매력이 높냐라고 본다면 저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중립 의견 주셨네요. BP도까지 기사 확인을 해봤습니다. 한양증권 오승규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